경찰 때린 민노총 4명 다 구속영장 기각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저는 판사를 때렸으면 그 구속영장 기각하겠습니까? 예. 경찰을 때리니까 판사들이 이 사람들 도주할 우려도 없고 무슨 이 사람들이 크게 무슨 그냥 단순 가담자로 보이기 때문에 도주할 우려도 없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굳이 구속할 필요 없다. 네. 저는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 모든 것의 사법화, 재판부 앞에 가는 건데 이게 지금 저는 김명수 대법원장 본인도 지금 이제 재판을 앞두고 있긴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속으로는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지금 이 재판부를 전국의 판사들 한 2,000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을 쫙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우리법 연구원이 국제인권법 연구소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좌파 성향 판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앞에 갖고 가서 어떤 사회적 갈등이든 뭐든지 막 논란이 된 거를 결국 재판부에다가 모든 걸 재판부가 결정을 해줘요. 대통령 탄핵, 이재명 최고 야당 대표의 어떤 뭐라 그럴까 다음 대통령으로 가는 길이 열릴지 말지 이 모든 거를 지금 판사 앞에서 다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재판부가 정말로 권능을 갖게 된 시대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저는 민주주의인가요? 민주주의는 어쨌든 선출된 권력이 민의를 받아서 결정하게 만든 게 민주주의인데 민주주의는 위축되고 재판부가 다 결국 마지막에 결정하는 이게 법치주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너무너무 세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재판부의 힘이 셌던 적이 있나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그게 이제 정치의 실패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지금 또 특히 저런 민노총 같은 경우에는 잠깐 보여주십시오. 민노총이 무력 충돌을 사전에 유도하는 계획을 세웠다 하는 그런 기획을 세웠다 하는 의심까지 지금 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지금 105명이 부상을 입고 이랬는데 경찰을 때린 겁니다. 정말 사람들 흔히 미국 얘기하는데 미국에서 경찰을 때렸는데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다? 생각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정말 경찰한테 말대꾸를 잘못해도 바닥에 그냥 꿀리고 수갑 뒤로 채우고 이러는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경찰을 때렸는데도 구속영장이 지금 집행이 안 된 거예요. 저 사진 보십시오. 저기 세종대로가 9차선 도로지 않습니까? 그 9차선 도로에서 집회 허가 받은 대로 4개 차선 점거하고 집회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다 보장을 해줬어요. 해줬는데 나머지 5차선은 주말에 광화문 쪽에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차들 다녀야 되잖아요. 그거를 넘어온다고 그러니까 경찰은 막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요. 근데 그걸 막으니까 이제 깃발 저런 게 순식간에 무기로 바뀌잖아요. 경찰이 100명 넘게 부상을 입었다는 것은 민노총 쪽에서 먼저 저런 게 있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10명인가 데려가고 4명인가를 지금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근데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아세요? 민주당에서 이명박 박근혜 경찰이 돌아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 경찰이 다른 경찰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리고 경찰 저렇게 폭력적인 행동을 해갖고 진압을 이렇게 강력한 진압을 요구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유도를 하는 거잖아요. 저렇게 해서 지금 폭력 경찰이다, 윤석열 독재다 이런 그림들을 만들어내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저기 기억나시죠? 그 백남기 씨. 저 장면들은 뭐냐면 저는 지금 저 장면에서 연상됐던 거는 2008년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되자마자 이제 계속 끊임없이 광우병 시위하면서 계속 저런 장면들을 만들어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파쇼 경찰 이랬는데 지금까지는 검경 수사권 분리 조정 이런 거 하면서 검찰을 악마화하면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경찰을 이제 자기들의 우군 세력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경찰까지도 이제 비판을 하려고 하니까 자기들이 모순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경찰이라고 지칭을 바꿔버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김윤희 씨 맞아요. 백골단이 돌아왔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계속 이제 흘려내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사회가 이렇게 혼란한데 판사들은 정말로 경찰이 맞은 이 사건에 대해서 구속영장도 발부를 하지 않는 이 선진국의 판사 정말 선진국 판사 맞습니까? 그또 성남지청에도 한 분 계시더라고요.
검사를 그 이재명 대표 성남 FC 네. 그 수사하던 판사가 바뀌었나 봐요. 네. 바뀌어가지고 그 수사 검사 중에 이제 다른 지청에 있던 사람이 하루짜리 이제 직무 대리 받아가지고 공판을 유지하려면은 그 수사했던 검사가 맞습니다. 재판에 들어온 게 맞잖아요. 예. 제일 잘 아니까. 내쫓았잖아. 내쫓아 버렸어요. 네. 야 정말 재판부에서요 어떤 판사 이게 저는 사실은 법치주의 아까 얘기했죠 민주주의 법치주의 다 필요한데. 그럼 어떤 판사가 맞느냐에 따라서 판결이 이렇게 차이 난다면 그렇죠. 그게 법의 그 법을 국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네. 멀쩡하게 재판 잘 진행되다가 판사 바뀌었다고 해서 네. 검사 이제 검사 너는 자격 없어 나가라고 해서 다시 한번 관행을 되찾아보겠다는 거 판사 한 명에게 권능이 너무 많이 주어진 거 아닌가요? 제가 그 판사들의 성향을 이렇게 공격하는 게 정말 민주당처럼 보이기 때문에 잘 안 하려고 하는데 그 판사에 대한 자료는 사실 저희가 상당히 모아놨거든요. 네. 어느 판사냐 공개해라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이 판사의 성향을 보니까 그 과거 이제 징용 배상금 문제 뭐 이런 거 신일본제철이었나요? 예. 그거 문제 같은 것들도 강력하게 글을 쓰면서 우리나라에 친일파 처단이 안 됐다라는 뉘앙스로 글을 아예 썼던 그런 판사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검사 출신의 판사인데 검사를 굉장히 여기서 괴롭히는 판사가 이제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전형적인 386 운동권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 그런 판사임을 전 확인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판사가 이런 식의 정치적 입장을 갖고 이렇게 판결하기 시작하는 거 요거를 언제까지 우리가 판사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정말 할 수 있을지 참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반면에 모든 사회 갈등은 이제 다음 대선 후보까지도 네. 재판부가 정하게 돼버렸어요. 맞습니다. 입법, 행정, 사법이 삼권 분립에 통해서 골고루 힘이 나눠져야 되는데 어느 시점에 너무 힘이 몰리는 것 같아요, 재판부에. 네.